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현지의 BBS 유튜브 방송을 통해 봉은사에서 열린 수미산 원정대 정기법회에 함께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불자들의 힘찬 응원에 화답했고 수미산 원정대 지도법사 종호 스님은 즉석 법문을 펼쳤습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순례 38일째를 맞아 이번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인 쉬라바스티를 향해 막바지 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불교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성 고은사가 전국 사찰 최초로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뮤지컬 스타르타 시즌5가 안약을 시작으로 국내 공연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층 새로워진 스토리와 캐스팅으로 올해는 세계 시장 도약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 기숙사 기원학사를 주제로 한 책이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교인들이 거쳐간 이 기숙사를 조명한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막바지 만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BBS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매개로 국내 수미산 원정대 정기법회에 함께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밝은 모습으로 불자들의 힘찬 응원에 화답했고 수미산 원정대 지도법사 종호 스님은 즉석 법문을 펼쳤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위로 인도 현지 상월결사 순례단의 수경지 모습이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수미산 원정대는 큰 박수로 환호합니다. 유례없는 고행의 순례를 견디며 회양일에 다가선 이들의 표정만큼은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 걷는 동안 내가 얼마나 붓다와 가까이 가 있는가라고 하는 시간의 그런 어떤 양과 질이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 순례단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상월결사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미산 원정대 대중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스크린을 향해 합장 3배를 올립니다. 43일 만행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마음속 응원을 보냅니다. 우선 저희가 영상으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고 아주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시는 날까지 아주 원만회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BBS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 독점 생중계로 인도 현지와 함께 봉행된 수미산 원정대 3월 정기법회에는 BBS 이선재 사장을 비롯해 1기부터 5기까지 참석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지도법사 종호 스님은 인도 수경지 텐트 앞에서 즉석 법문을 펼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종호 스님은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며 불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이어 순례는 부처님을 뵙고 수행을 하는 동시에 교화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불자들에게는 수행과 깨달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오는 20일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의 현지 회양법회에 이어 23일 조계사에서 해단식을 갖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사부대중의 응원을 동력 삼아 내딛는 발걸음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순례 38일째를 맞아 이번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인 쉬라바스티를 향해 막바지 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순례단은 어제 파르사에서 지기나마피까지 27km를 걸은 데 이어 오늘은 서두와푸르까지 25km를 걷고 내일은 두루와푸르까지 24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순례단은 모레인 오는 20일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설한 곳으로 수다타 장자가 지은 슈라바스티 기원정사에 도착해 인도 순례 회양법회를 봉행합니다. 회양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과 사회부장 범종스님 등 조계종 방문단과 조명희, 황보승희, 김영배, 김병주, 이수진 의원 등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이 동참합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온 것만 해도 우리 불자님들의 아주 열렬한 아주 지극한 그런 마음 덕분에 응원 덕분에 제가 버텨온 것 같고요. 하여튼 모두들 용기들 좀 내시고 한국 불교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사회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성단은 좀 더 진실하고 제가자들은 좀 더 진심을 돈발해서 부처님 법이 보편 타당한 법이거든요. 어떤 치우침이나 순례단은 이어 럭나우와 델리를 거쳐 오는 2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합 특설무대에서 15,00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의 축하 속에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을 봉행합니다. 회양식 현장에서는 지난 14일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서 전문이 공개된 상월결사 108 원령문을 토대로 108배가 진행돼 장관을 펼칠 전망입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 불교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전국 사찰 중 처음으로 메타버스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바루공양 등을 체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인터넷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미래상, AI, 빅데이터, 3월 인터넷, 블록체인 등 모든 새로운 기술의 결정체로 불리는 메타버스. 천년고찰 경북 의성 고운사가 디지털 기회의 땅 고운사 메타버스로 구현됩니다. 고운사는 어제 경내 우하로와 가운루에서 경북도와 의성군 다나미디어, F1 소프트와 함께 고운사 메타버스 구축 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메타버스 수도 경상북도를 선포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운사 메타버스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메타버스를 융합해 관련 산업과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불교 콘텐츠로는 최초 사업인 고운사 메타버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추진됩니다. 혼을 주제로 고운사 디지털 3D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됩니다. 누구나 고운사 3차원 공간에 들어오면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바루공양 연등달기, 108배 탑돌이 등 불교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디테일 부분에서 오토 서비스라든지 또 외국 분들이 템플스테이 접속을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북도와 의성군과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운사 메타버스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에 나서는 정부는 전통 사찰과 한옥마을, 전통 문화를 메타버스로 구현해 다양한 디지털 체험을 선사하고 디지털 거래 서비스도 구현한다는 보관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는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춰 불교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고운사 메타버스가 올해 12월 말 정도 되면 구현이 될 겁니다.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고운사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고운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나미디어는 올해 말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서비스에 앞서 5월 부처님 모신 날 연동축제와 9월 BBS 불교방송 주최의
대구 불교문화 엑스포에서 고은사만의 K 콘텐츠를 메타버스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 올라타는 고은사 메타버스가 새로운 불교문화 전파, 관광 활성화를 주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은사에서 BBS 뉴스 김정렬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료 감면 확대를 국회 홍익표 문체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늘 총무원을 찾은 홍익표 위원장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중 전기료가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문화재 보유 사찰에 한해 국회 예결위를 통해 전기료가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궁극적으로 이를 전통사찰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 등과 상의해 전기료 감면에 전통사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조명한 대형 창작 뮤지컬 스타르타 시즌5가 경기도 안양을 시작으로 국내 공연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층 새로워진 스토리와 캐스팅으로 올해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 도약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개막 공연 무대를 찾았습니다. 어제 대형 창작 뮤지컬 스타르타 시즌5의 개막 공연이 안양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초연된 스타르타는 고타마 스타르타가 부귀한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가는 6년의 여정을 다룬 뮤지컬입니다. 새 시즌은 현대적인 무대 연출과 기술로 더욱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권력과 부만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고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뮤지컬을 보시고 마음의 위안과 힐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생부터 19세 신부를 맞이하던 날, 29세 출가를 결심하던 날, 그리고 35세 깨달음을 얻은 날까지 화려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음악 속에 배우들이 부처님의 삶을 입체적으로 담아냅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춤이 어우러지고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명쾌하면서도 아주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이 많았고요. 우리 불교 뮤지컬이나 어떤 문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뮤지컬 스타르타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뮤지컬 보는 건 참 보질 못해서 처음이라 열일을 젖히고 좋은 기회다 그때 막 그래가지고 왔어요.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은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날 두 번째 공연은 한마음 선원 이사장 해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100여 명이 관람에 나서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대중예술인 뮤지컬 장르를 통해 조명한 스타르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국적 정서가 더해지면서 불교 세계화와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진짜 좀 큰 기업의 후원이 있다고 하면 인도에 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양 공연은 내일까지 안양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4월에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모두 5차례 공연되며 이후 대구와 광주, 제주 등 전국 순회 공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기숙사의 효시로 여겨지는 동국대 불교학과 기숙사, 기원학사를 주제로 한 책이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로부터 시작돼 미당 서정주 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불교인들이 거쳐간 이 기숙사를 조명한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를 정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기원학사 역사 탐문기라고
동국대 불교학과 기숙사를 소재로 한 아주 값지고 흥미로운 책을 펴내셨는데 이 책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로 보면은 뭐 대학 역사의 어떤 효시 같은 막 그런 그 역할을 해온 건데 예. 기원학사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또 1946년입니다. 네, 40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이 간행이 된 이 책은 기원학사의 역사와 정신 전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의 학문 연마라든지 불교 활동 또는 재학생과 그 선배 동문 법우들의 어떤 역할들 또 기원학사의 기능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불교에서 이 기원학사가 갖는 존재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기록을 통해서 혹은 탐문을 통해서 하나 역사로서 정리해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명예 교수님께서 이 기원학사의 역사를 한번 내가 써봐야 되겠다라고 발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되돌이켜 보면은 지난 세월에 다들 힘든 젊음들이었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이 기원학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매우 은혜로운 은덕이었고 또 자비의 도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원학사에 대해서 늘 저는 감사하는 생각이 있었고 뭔가 기원학사에 보답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부채의식이 늘 있었어요. 은혜를 어떻게 해서 갚을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평소 하면서 좀 이것저것 궁리를 해왔는데 내 손으로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자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법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원학사가 지금 그 시작된 지 거의 80년입니다. 아이고, 오래됐네. 그동안의 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보 하나가 정리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역사가 없으니까 모르고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온 역사를 내 손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교수님도 기원학사 생도 물론이니까 이제 물론 그러니까 그 내 개인 경험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니까 1998년에 안암동 이후 시대 안암동에 아마 있었죠 그때는. 예. 그 이유가 왜 침체기라고 보셨어요? 그 이후에 진짜 침체가 됐습니까? 이 안암동 시대 이후 그러니까 1998년 이후 안암동 시대를 침체기라고 기술한 것은 참 부득이하지만 또 안타까운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무슨 격변기나 무슨 큰 변화 때문에 그렇게 침체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적으로나 우리 대학에서나 뭐 그런 이유보다는 단순한 어떤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학생 숫자도 또 불교학과 적고 이러면서 그렇죠.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야말로 유랑 생활을 하듯이 이 기숙사에 가서 얼마 지내다가 또 다른 데로 또 옮기라고 또 옮기고 무려 10번 정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통이나 활동이나 또는 자긍심이나 독자성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단순하게 경영 논리 이런 걸로 처리해버린 결과가 오늘 침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이죠. 기원학사생들의 이 엄격한 규율이라든지 당시 수행의 전통을 돌아보면 이것을 오늘날 지금 이제 동국대의 발전과 불자들의 수행 정진의 하나의 어떤 본보기라든지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기원학사 규율이나 수행 전통 같은 것들이 오늘날 동국대학교 발전이나 또는 그 불자들의 어떤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특별하고 유용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에 이게 침체되어 온 기한도 길었고 또 그 이전 시대 때는 또 다른 전통도 있었지만 그게 다 이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용했더라도 그것이 변할 수도 있고 지금은 활용할 수도 없게 된 그런 상황 때문에 그건 어렵고 다만 당시 사생들에게 확실한 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그 호불 신념이라고 하는 불교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은 일종의 사명의식 같은 것이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동국대학교에 대한 우리 불교 독립학교에 대한 각별한 애교심들이 다 충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정신들이라든지 행동이 표출되던 그 정신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고 음미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늘날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면 그런 과거가 전통이 전혀 무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은 오랫동안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람 있었던 일과 또 앞으로 꼭 또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불교적 이상을 현실로서 실천해 내는데 그 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고 또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내가 조금 마음에 들게 만들고 싶다는 게 이제 나름대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구체적인 과제로는 현재 시대의 새로운 교상판석 연구와 같은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 불교 전체에 대한 판단이죠. 해석이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불교 교상판석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를 제가 한번 죽기 전까지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원학사 역사탐문계 저자이신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